코로나 블루라는 말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전문가들의 주장들을 좀 종합해 보면 코로나 블루가 이 코로나19가 끝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오히려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코로나 블루 현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 우리 사회의 자살률이 더 급증할 우려가 크다. 이런 경고를 하고 계시네요. 어떤 이야기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문가를 좀 초대했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홍보기획이사 맡고 계시고요. 한림대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홍나래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개인 위생에 다들 철저히 하면서 감기 환자 이런 환자들이 크게 줄었다면서요? 많이 줄었죠. 네. 그건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죠. 네. 그죠? 눈병도 줄고 감기도 줄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눈병이 줄었어요? 좀 아이들끼리 만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 없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나요? 사실 이 자료는 2019년까지의 진료량을 가지고 나온 통계라서 요즘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실제로 코로나19 이후에 얼마나 정신과 진료가 늘었을지는 조금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분명히 이제 워낙 코로나 블루니 상상 코로나니 이런 코로나 관련된 심리적인 것들에 대한 말씀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느끼기에 초기에는 병원 오시는 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셔서 잘 못 오시다가요. 요즘은 조금 그래도 내가 그 코로나 시작되면서부터 좀 불안했는데 지금은 더 힘들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느껴지죠? 네, 맞습니다. 제일 전형적인 코로나 블루의 증상이 뭐예요? 우울감? 불안? 뭐예요? 네, 불안하고 우울하고 좀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은 코로나 블루라는 건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신조이기는 한데요. 초기에는 이제 병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활동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면서 굉장히 좀 무기력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들을 하십니다. 불안, 무기력, 네. 그러다가 우울감까지. 네네네. 그런데 보통 이런 증상들이 자살률과 연관이 되잖아요. 네. 근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자살률이 떨어졌다고요? 네. 그건 확인됩니까? 이것도 사실은 통계 자료가 지금까지 나온 간이 자료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작년보다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정확한 자료는 이제 내년이 돼야 아마 정확하게 알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여태까지 다른 그런 감염 사태라든지 다른 큰 사태가 있을 때마다도 어떻게 보면 사태가 가장 심하게 나타날 때는 자살률이 오히려 조금 줄어들고 그래요? 그게 좀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린다 그럴까요? 좀 그런 상황이 되고 나면 그때 돼서 자살률이 좀 늘어나는 것들이 이전에도 많이 보였던 일들이라 역사적인 사례가 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례? 홍콩 사스 때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좀 보였었고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난들이 있을 때 어떤 전쟁이 있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당장 닥칠 때는 거기에 그거를 싸워서 이기느라고 너무 바쁘고 네. 그래서 조금 오히려 자살률이 좀 줄어들고 하다가 좀 그런 일단 당장 시급한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시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또 자살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용어도 지연된 자살이란 용어가 있어요? 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건 의학적 용어는 아니죠, 이것도? 네. 언론에서 네네, 붙인 말이죠. 주로 사용을 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재난 상황, 전쟁 상황이 되면 자살이라는 것도 좀 혼자 고립돼 있거나 이럴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재난이나 이러면은 서로 매일매일 그 촉각을 곤두세워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고립감 때문에 자살로 가는 확률이 좀 줄어든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코로나19는 예를 들어서 종식이 됐어요. 홍콩 사스가 종식이 됐어요. 근데 왜 뭐가 힘들다는 거죠?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네, 사실 지금도 코로나19가 이 병 자체의 문제, 그러니까 사실 병에 걸린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이것과 연관돼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뭐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취업에서 어려움이 생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그리고 일단 우리가 애프터 코로나라는 얘기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사회가 엄청나게 많이 변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일상생활도 다 무너지고 뭐 운동하시던 것들도 많이 못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시고요. 뭐 네. 사회생활도 굉장히 많이 네. 줄어들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뒤이어서 영향을 끼칠 수 아.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경제적 어려움, 양극화 이건 매우 극심해지고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자살 연구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이 네. 정신과적 우울감으로 인한 자살보다도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것들이 있고 뭐 최후의 자살을 시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는 이제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뭐 충동 조절이 안 될 때 자살을 저지른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결국은 그런 경제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좀 희망이 없고 그렇죠. 도저히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음을 느낄 예. 수 있게 예. 만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을 종합해 보면 이미 코로나 몇 개월 지나면서 우리 사회 어려운 분들, 직장에서 뭐 쫓겨나신 분들, 네. 일이 없어지신 분들 네. 많아요. 네네네.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의 숫자는 급증했을 겁니다. 네. 그럼 그분들은 굉장히 위험이죠. 고위험군인데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가지는 않고 있다. 네. 이거군요. 네. 그러다 조금 이게 정리가 되면 그렇게 될 우려가 크다. 네. 그런 부분들 저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그럼 막아요, 근데? 대비를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쨌든 심리 방역이라고 이야기를 심리 방역. 하는데요. 이 코로나 관련돼서 일단 당장의 불안감들도 좀 해결을 해드리고 또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접근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방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방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 방역이라고 하면 이 병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좀 예방해드리고 혹시 있다면 조절해드리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고요. 그걸 예방하고 조절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사실은 상황이 변화되고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애프터 코로나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좀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있구나,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오히려 조금 받아들이면 되는데, 수용해라. 네, 근데 이게 뭐 안 그래야지 오히려 너무 그러고, 그럼 내가 이렇게 불안한데 내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라고 너무 오히려 그 자체에 더 불안해하시고 이런 부분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이 새로운 사회에 어쨌든 적응해가는 과정을 겪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그렇게 수용되도록 도와줄 방법은 없나요? 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우리가 다 같이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있고 혹시 우리 주변에 더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또 같이 돕는 것도 필요하고요. 감염이라는 게 또 조금 더 우리가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감염이라는 것은 내 몸 안에서 생기는 병이 아니라 누군가한테서 그렇죠. 사실은 들어오게 되는 병이다 보니까 만나는 걸 꺼려하게 되죠. 네, 만나는 것도 꺼리는 것뿐만 아니라 좀 누군가한테 탓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혐오도 많이 생기고요. 예, 네, 예. 근데 사실 감염을 해결을 하려면 우리나라 전체가 다 같이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뭐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고 뭐 저 사람은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없애고 우리가 다 같이 좀 잘 이끌어 나가고 힘내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도 네.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기에도 조금 좀 증상이 심하다. 네. 잘 수용을 못하는 것 네네네. 같다. 이런 사람이 보이면 네, 적극적으로 옆에 가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네.
이렇게 뭐 같이 힘들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표현하는 것들을 좀 같이 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하고 내 선에서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지금 뭐 각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무료 상담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요. 예. 좀 급하시고 뭐 병원 치료가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너무 어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편견을 가지시지 마시고 네. 한번 들러주시는 것도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취약한 연령대나 뭐 남녀 성별 차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런데. 보통은 저희가 어떤 재난 상황이나 이런 데서 더 취약한 계층이라고 하면 이미 어떤 정신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기병력자. 네.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어떤 지지 체계가 좀 부족하신 분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줄 분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말씀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더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조금 더 취약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자기 생활을 좀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더 많으신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은 한 번 더 들여다봐 주시고 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됐다든지 이런 네. 분들은 더더욱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어떤 우울감이나 뭐 이런 증상 말고 네. 어찌 보면 그거랑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도박 중독이라든지 네네네. 뭐 이런 게 심해질 우려도 있다면서요? 네. 그건 왜 그래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건? 아마 많은 분들이 음. 요즘 들어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양이 더 늘어났겠죠. 늘어나셨을 것 같아요. 사람들 안 만나고 뭐 네, 그다음에. 집에만 가만히 계시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쪽으로 뭐 온라인으로 다 빠져들게 되고 스마트폰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러는 것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뭐 온라인 중독이라든지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이런 행위 중독들도 사실은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도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면담을 해보면 말씀하시는 게 그래도 스마트폰 있으니까 살만해요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그게 다른 측면에 보면 행위 중독이다. 네, 또 그쪽으로 잘못돼서 넘어가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가 좀 우려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표현하신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분들하고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요? 지금 자가격리돼 있으신 분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일괄적으로 전부 다 연락을 드리고 그런다면서요? 있고요. 네, 예. 그래서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렇죠. 도와드릴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건 그 얘기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라든지 아니면 네. 확진자라든지 네. 그래서 현재 자가격리 상태거나 아니면 병원에 있거나 네. 아니면 일단 병원에 있다가 퇴원한 상태라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또 특별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사실 병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우리가 뭐 감기만 걸려도 사실은 마음이 편치가 않은데요. 게다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병에 걸려서 그러게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이런 후유증이 막 큰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도 있겠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게 더 두렵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걱정들을 하시고 또 뭐 요즘 뭐 재양성이다, 뭐 다시 재감염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 보니까 또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분들 걱정을 또 어떻게 덜어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이제 회복되고 돌아오셨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시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다면서요? 네. 피한다면서요? 네. 막. 이게 또 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양성이다, 예. 재감염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아직도 이분들이 혹시 나를 감염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에 사실은 의학적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자꾸 꺼리시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시고 돌아오신 분들, 다시 사회로 잘 돌아오신 분들 저희가 좀 더 따뜻하게 잘 맞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이게 이 감염 관련해서 동선이 공개되고 이러면서 좀 우리가 너무 공격한다거나 또 뭐 다 찾아본다든지 이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염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외에는 조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심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확진자나 뭐 자가격리자나 이런 분들도 그렇고 심리방역 그 용어를 쓰셔서 대단한 뭐가 있나 보다 했더니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네요. 네. 그냥 우리 같이 손잡고 힘내자. 네네네. 그 좀 어려운 거 있으면 털어놓고 얘기해. 네. 얘기 내가 들어줄게. 뭐 그거군요. 일상적인 것이 사실은 정답인데요. 우리가 음. 너무 일상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 좀 만나던 사람도 잘 안 만나게 되고 네. 이러면 그러다 보면 더 이게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네. 가끔 저 SNS나 전화 통화로라도 그런 걸 할 필요가 있겠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 사회적 거리두기란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저희는 염려스러웠거든요. 네, 사실은 네. 물리적 거리를 두는 거지 사회적으로는 더 가까워져야 되는 시기거든요. 아,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 물리적 거리두기. 네. 아, 용어를 바꿔야 되겠네요. 네. 사회적으로는 가까워집시다. 네. 서로 안부 물어줍시다. 네. 그래야 지연된 자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홍나래 교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